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별히 나쁜 건 아니었는데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쁜 상태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이제 이 추세의 흐름을 이어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저점을 지키고 기간 조정으로 돌아서느냐 하락 추세를 빨리 추세 없음으로 바꾸느냐 요 과정에 있습니다. 근데 하락을 하는 것도 나쁘고 횡보를 하는 것도 나쁘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만한 어떤 경우의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좋아진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정말 일찍이 없었던 아주 큰 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글쎄 그 아직까지는 뭐 지금 시장이 나쁘다 보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망이란 게 현재의 어떤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쁜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시장이 여기서 V자로 올라가는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도저히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일단 경우의 수에서 빼두고 있는데 그 주가를 올리는데 그리고 내리는데 이 과정에서 들어가는 돈에 따라서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 추세 극복하고 다시 상승한다면 요 매물만 소화를 하면 되고 그렇다고 여기서 더 빼면 더 많은 매물을 소화를 해야 되고 여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물량의 차익 실현 물량까지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드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여기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수습을 하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이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다시 이제 고점을 돌파를 할 때 탄력을 받고 오버슈팅까지 가는 요 흐름이 돈이 제일 적게 들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가장 높다. 현 시점에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에 비해서는 조금 별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선방 중입니다. 근데 코스닥에서 뭐 변수가 있었다면 CJEN이 SM 인수한다고 나섰다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컨텐츠 관련주들의 분위기 개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약간의 변수가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플랫폼 관련주들이 또 이 과정에서 보니까 네이버가 CJ ENM이 보유한 스튜디오 드래곤 지분 투자도 했었고 뭐 YG하고도 엮여 있고 네이버가 또 엮이네. 카카오도 멜론 인수하고 나서 또 추가적인 인수 합병을 물색을 하고 있고 요 트렌드하고 또 엮이다 보니까 플랫폼 관련주들의 어떤 조정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기술적 반등의 성격에 불과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을 얻는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요 종목하고 카카오 네이버는 한번 오늘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감사한 반응들이 많아서 그 감사하다는 게 제 입장에서 감사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어쨌든 우리가 여겨야 될 건 그렇습니다. 몰라서 잃는 경우는 없어야 된다. 근데 알고 손실을 본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몰라서 손실을 보는 건 개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적으로 형성이 된 거기 때문에 요 단타를 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단타꾼들은 나쁜 거야. 장투가 옳은 거야.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이해를 하는데 이 과정은 오히려 더 어렵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통계가 얘기를 해주니까. 그 HTS가 처음 들어왔을 때가 2000년대 초반인데 그거보다 빠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2000년대 초반에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근데 이 전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잦은 매매를 못 하니까 매수 매도하려면 객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 가서 주문표에 이렇게 우리 은행에 구식으로 그 예금하고 또 예금을 찾을 때처럼 뭐 전표 써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직장에 주고 와야 되는데 그게 뭐 보통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실제 매매를 쉽게 못했던 그러니까 정말 돈이 필요하면 이제 가서 매매를 해서 찾아오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과가 비슷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근데 HTS 도입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가 크게 나빠졌다. 왜? 잦은 매매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단타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건 맞고 그분들을 탓할 건 아니지만 단타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방법임을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해보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를 권유하는 사람은 뭐냐? 이건 진짜 나쁜 사람이다. 그런 거지 단타를 할 수밖에 없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예,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 그리고 뭐 저는 뭐 조금만 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를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뭐 만나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 겸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공이 조금이라도 잘 맞으면 그냥 뭐 말은 거의 싱글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겸손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걸 뭐 정말 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돌이켜 보면 물론 그 운 외의 요인들을 모조리 제거를 했기 때문에 준비는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주식 투자로 수익 난 건 진짜 오로지 운이다. 겸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난 공부 열심히 하면 주식 공부에 대해서 주식 시장 경험을 하고 계속 이렇게 보완을 해 나가면 큰 돈을 벌 것이다. 물론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다. 운이 따라준다는 전제로. 그러니까 내 운이 따라준다면 난 이렇게 큰 돈을 벌 것이다. 그러면 운 외의 요인들은 다 제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고 그 뭐 지나고 나서 얘기지만 제가 그 과정에서 나름 다른 요인도 했습니다. 이 운에 대해서 모 절에 가 가지고 500만 원도 예, 시주를 하고 또 예, 또 다른 종교적인 어떤 믿음도 가져보고 뭐 나름의 어떤 과정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이것 때문에 이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이 개인적으로 어떤 불안하거나 불필요한 부분들 아니면 믿음을 좀 더 강하게 가져서 간결하게 가고 싶은 어떤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지 이게 뭐 통한다 안 통한다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운을 우리가 온전하게 누릴 수 있을 만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노력이고 그게 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있다면 다들 사소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오전에 갑자기 뭐 골프 약속이 잡혔다. 그래서 매매를 못 했는데 주식이 떨어졌다. 비싼 골프 쳤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난 이 자리에서 반드시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휴대폰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예약 매도를 걸든지 아니면 휴대폰을 잠깐 열어보고 이렇게 하든지 얼마든지 틈이 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모든 잘못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매매를 못했다, 할 수 있었다 그런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 어떤 식으로든 하게 됩니다. 하려고 한다면. 예. 그래서 모든 게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돈이 생겨서 찾는 것보다 종목이 나와서 투자를 하는 그 순서가 맞습니다. 예. NH투자증권에서 그 당시에 비교적 이제 큰 수익이 났던 게 그게 이제 뭐 한때 6,000원도 갔었고 한 10,000원 정도 해서 이렇게 하다가 18,000원이 갔는데 여기서 이제 큰 수익이 났던 어떤 가장 큰 이유는 장기간 보유를 하면서 쌀 때마다 사모아 갔던 게 아닌가.
예. 이걸 실현하게 했던 게 이제 결국은 믿음인데 믿음이 돈 벌어준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NH투자증권이 당시에 조금이라도 불안한 요인이 있었다면 안 됐을 건데 뭐 농협이 망할 리가 없으니까 농협에서 최대 주주가 있고 농협에서 다 일감 다 밀어주고 실적도 나오고 뭐 안 되면 배당이라도 주니까 이자 은행에 넣어놨다 생각하면 되니까 이 조건들이 맞아떨어졌는데 그런 조건에 맞출 만한 종목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록 단기간에 어떤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렵겠지만 여전히 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이 사실과 그리고 결과로만 얘기합니다. 제가 아무리 주식 갖고 떠들고 뭐 심지어 주식 갖고 10시간 떠들라고 해도 떠들 수 있습니다. 막힘없이. 저는 그렇지만 그거랑 또 돈 버는 거랑은 별개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떠들다가 그나마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보실 때 수익도 나고 이랬기 때문에 제가 떠드는 거지. 만약에 그 과정에서 손실이 몇 번 났다. 제 말에 힘이 실리겠습니까? 저 입만 살아가지고 저거 요렇게 되는 거니까 예, 항상 요 두 가지를 중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확인되지 않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검증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를 한다. 저는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속편하니까. 누가 뭐 사가지고 뭐 얼마 벌었어요. 일단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설사 이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저하고 뭐 상관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이 저한테 떡 하나 줄 것도 아닌데 수익 보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괜히 자랑만 들어주고.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다만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가 같이 이런 종목을 다루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을 보셨겠구나 하는 신뢰가 있는 겁니다. 신뢰. 근데 만나는 사람조차도 믿을 수 없는데 인터넷에 처음 보는 글들 뭐 뻘글 같은 거 보고 누가 얼마 벌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비트코인 해가지고 얼마 벌었다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네, 검증되지 않은 건 필요가 없고 검증할 필요조차 없고 왜냐면 내가 못 벌었으니까 내가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예. 결과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면 이 탐심이란 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이 뭐냐면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들 시장이 굉장히 나빠요. 근데 이 나쁜 상황에서 그래도 뭐 다들 계좌가 힘드시겠지만 NH벅스라고 하나 올라가지고 그나마 조금 도움이 돼서 다행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누가 나도 주식해야지, 나도 주식해서 돈 많이 따야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다. 그리고 그게 사실인 거고. 근데 누가 얼마 가지고 얼마 벌었다더라, 얼마 가지고 집을 샀다더라, 뭐 차를 바꿨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고 치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사실 뭐 경험적으로는 인터넷에 있는 얘기 99%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을 보고 나 지금 뭐 하고 있나? 내가 한 주식 투자가 만족도가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글들에 대해서 굉장히 병폐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탐심을 자극하는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로 실제로 뭐 우리 옆집에 사람도 벌고 앞집에 사람도 벌고 뒷집에 사람도 벌고 이런 일이었으면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아니 본 사람도 실제 없는데 실존하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리가 흔들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그래서 이것만 확인을 하자. 이거 아니면 그냥 믿지 않는 게 좋습니다. 누가 어제 얼마 샀는데 상한가 2방 맞았어요. 어쩌라고? 증거 있어? 예, 증거를 댑니다. 야, 너 돈 땄으니까 뭐라도 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돈 번 사람들이 내가 돈 벌었어요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같이 뭔가 고생을 해서 고생 끝났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고 서로 나눌 마음이 있는 신뢰가 있는 사람들 또는 뭐 가족들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 이 정도지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내 돈 벌었어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내가 돈 벌었어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이겠습니까? 뭔가 목적이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뭐 과정에서 어쨌든 뭐 몇 번씩 수익 난 걸 보셨을 겁니다. 뭐 그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고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NHN 벅스가 얼마 전에 터져서 그나마 큰 소리 치는 거지. 한 몇 달 쪼개서 이렇게 발췌를 해서 갖고 오면 시장 보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매매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냥 재밌으니까. 이게 끝인데, 나 수익 많이 났어요 하고 계좌부터 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무슨 목적이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 따라 하세요. 왜? 우리 다 같이 돈 버는 게 아니라 당신들 밑밥 깔고 내가 돈 벌려고 합니다.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결과적으로 확인된 것만, 그 사실관계만, 그리고 심지어 나하고 관계없는 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빼다 보면 굉장히 담백해지고, 이 뭔가 배울 게 있는 부분에서만 그냥 시간을 투자를 아주 효율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그 결과는 뭐냐? 결국 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뭐 아무리 시장이 좋고 해도 글쎄 구독자가 는다고 해도 그 사이에서 뭐 매일 이제 볼 필요가 없네 이런, 그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분들은 손실 나서 주식 투자 안 하게 돼. 이런 식으로 계속 유출이 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게 비슷해서 뭐 아마 구독자 기준으로 한 10,000명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근데 자극적으로 이렇게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 한계가 한 100만 명까지는 올라가겠지만 그 목적이 뭡니까? 잘못된 걸 얘기를 하고 자기는 요 100만 명의 광고 수익으로 돈을 버는 대신에 나머지 사람들은 뭐 박살이 나든 말든 상관없다. 이거 굉장히 사이코패스적인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게 돌고 돌아서 결국 자기한테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런 걸 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성향상 어차피 그게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은 빠져들고 안 들어가는 사람들은 안 들어갈 겁니다. 다만 한 번의 실수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여기에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고 뭔가 나하고 맞다 생각하시는 분들, 뭔가 배워 나갈 게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콧방귀도 안 끼실 겁니다. 이거 좋아요 그러면 네가 대출 받아서 사지 나한테 왜 권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요거에 의하면. 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그냥 이렇게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게 여러분들의 실수 한 번 정도 줄인다. 요런 개념. 뭐 안 되는 사람을 바꿔 놓겠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닌 거고. 어차피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저랑 비슷한 성향을 가지셨을 거고, 그래서 실수 한 번이면 충분히 깨달으실 건데 그 실수조차 아깝다. 요런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포스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절머리가 난다 이렇게 하시면 정리할 때까지 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동업자 정신 아주 중요한데 제가 그동안 안 보여드린 모습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해악을 가져오는 존재, 이걸 누가 나서 가지고 조사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악을 가져오는 존재가 뭐냐? 뭐 최대 주주다. 뭐 예를 들어서 배당 한번 준 적도 없으면서 유상증자를 해서 주주들 돈 끌어모은다. 뭐 이런 거 참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예. 그리고 물론 뭐 경영의 과정에서 뭐 어쩔 수 없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상태가 처음부터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뭔가 정말 최선을 다하다가 그래도 안 됐을 때 선택하는 것과 뭐 또 뭐 다른 주주들에 대한 생각이 안중에도 없는 것과는 또 다르니까, 어쨌든 이 공동체에서 뭐 좋은 일을 해서 서로 다 같이 좋아지는 일들을 만들어 간다.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게 장기적으로 지속되려면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과 이런 못된 사람들을 찍어내야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동네에 뭐 깡패가 있다. 깡패 때문에 못 살겠다. 쟤 정말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없앨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왜? 내가 피해를 보니까. 그걸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주 운동에 대한 성격으로 본다면. 네, 그래서 요런 마인드가 한없이 뭐 착하고 한없이 베풀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예, 돌고 도는 이런 관계가 되는 대다수는 이게 여기에 포함이 될 건데 아주 소수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이 소수는 또 그냥 에이 저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나쁜 사람이네.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이 공동체 밖으로 몰아내야 된다. 그래야만 이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남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피해 의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할 것이냐? 아무도 안 하는데. 아무도 안 하다 보면 이 사회가 썩어가는 거고. 그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에이, 뭐 내가 하지 뭐. 요런 생각인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그래도 사실 반찬값 벌고 버시면 다행입니다. 예, 계속 버시고 있으시면 굳이 이게 나쁘다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 다만 뭐 한번 다룬 적이 있겠지만 매일 1회전을 한다. 내 투자금을. 그러면 0.25% 25% 거래세 그리고 매매 비용이 0.015 정도가 평균이니까 이거 사고 팔고 할 때 다 나오는 거니까 0.28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230 거래일 되니까 매일 회전을 했다라고 치면 대략 뭐 대충 한 30으로 잡고 뭐 대략 한 60, 한 7% 정도 될 겁니다. 65에서 7. 60 연간 65%에서 67%의 수익이 나야 본전이다. 그 이상의 단타 매매로 그 이상의 수익이 나시는 분들은 돈 버는 거니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과연 이 수익이 가능하겠습니까? 네,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론적으로 보면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뭐 시장이 한 100% 올라간다. 그러면 뭐 단타 매매 하면서 100% 수익 보고 거래 비용 때문에 한 35% 수익 받네? 이럴 수 있는데 시장이 올해처럼 횡보했다. 근데 매일 거래를 했다. 마이너스 65%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수익 보시면 당연히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제를 해 나가시라는 거고.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 못 넣으면 그 금액만큼만 혜택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간단합니다. 그냥 만땅으로 1억까지 해준다니까 1억까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아야지 이거지. 뭐 사실 1,000만 원이라도 넣으면 1,000만 원의 혜택을 받으니까 1,000만 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신원하고 포스코 먼저 보고,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 네이버, CJ EMM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까지. 이마트도 봐야 되니까. 그럼 포스코부터 보면 네, 포스코 주가가 부진합니다. 이게 굉장히 뭐 용어로 치면 이게 그로테스트라고 하나? 그로테스크인가? 뭐 그로테스크한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 아무리 이제 후행적이라 하더라도 포스코의 분기 실적을 보면 이 상태입니다. 자, 포스코 분기 실적을 보면 2020년 6월에 1677억입니다. 영업이익이. 요 때니까 요 기간이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충격받고 뭐 당연한 거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6천억대로 회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요때 비해서. 그리고 8천억대로 올라섰습니다.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이 9월이 여기네. 여기고 여기고 그리고 여기까지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실적하고 비례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더 좋아졌습니다. 여기까지. 더 좋아졌고, 더 좋아졌습니다. 6월까지. 그리고 이번에 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예, 부진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실적 발표가 후행적이기 때문에 실적과 동행한다고 했을 때 실질적인 고점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 7월에서 9월 사이입니다. 이게 실적과 동행하는 주가 흐름이라고 한다면. 근데 지금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지만, 이 포스코가 이걸 찍었던 시점에서의 시가총액도 한 30조 원대 중반. 통상적으로 10배를 적용한다 해도 이 분기 한 분기의 실적만으로 30조의 설명이 가능합니다. 시가총액 30조가.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돼 있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뭐 억지로라도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포스코의 주주 구성인데, 보통의 대형주들은 이런 주주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 뭐 못해도 20, 많으면 한 4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해서 한 30을 갖고 있다. 그러면 모르는 최대 주주가 한 30% 보유하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이 9%, 외국인 투자자들이 54%, 그리고 국민연금이 9.7, 한 10%라고 치고, 그러면 이제 유통 주식이 많지가 않습니다. 예, 이 역할의 일부를 자사주가 해주고 있습니다. 13% 정도는 갖고 있으니까. 근데 30%가 아니라 13%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17% 정도의 유통 주식이 더 많다. 그것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고 내려오기가 쉽다. 즉, 이 17%는 기관 투자자들이 더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없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더 갖고 있다는 거니까 매물화되고 올라가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고. 예. 그래서 포스코는 지금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못한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스코가 보유한 뭐 공장의 부지라든지 이런 것도 과거부터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 재평가를 하고 뭐 이런 것까지 따지면 포스코의 적정 주가가 실제로는 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반영을 못하는 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하는 주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100만 원짜리인데. 그래서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 계속되면 또 나머지 주주들이 난 포스코 믿으니까 포스코 잘 되겠지 하고 이렇게 되겠지라고 믿는 주주들도 실제 주가가 이렇게 돼버리면 생각이 나중에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주가 부진할수록 또 매물화가 많이 되고 주가가 오르기 더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결국은 최대 주주가 없다라는 거. 거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포스코가 개선될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은 지금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포스코가 올해 순이익만 6조 4,800억 정도 될 겁니다. 일찍이 이런 순이익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실적이고 이 추세대로 계속 간다면 연간 5조 원 이상의 순이익이 납니다. 영업이익도 아니고. 그러면 적정 주가가 한 60조 이렇게 될 건데, 못 되면 요 실적을 가지고 요 남은 실적을 가지고 주주하는 정책을 하면 됩니다. 연간 배당으로 가는 게 10,000원 정도 되니까 주당 10,000원 정도니까 한 8천억 정도가 나간다 치더라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남고, 이 자금으로 굳이 포스코가 부채를 갚는다든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신인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연간 뭐 포스코 시가총액 26조 원 정도로 보고 연간 한 2조 원씩 자사주를 6조 원만 사도 최대 주주가 없지만 최대 주주가 없지만 자사주가 한 30% 정도 돼서 묶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실적이 계속되면 결국은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뭐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저는 매수 기회가 근접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 포스코가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고 보니까 그러면 이거 뭐 지지하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지지하지 못하고 내려가더라도 60주선 회복하는 경우가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첫 돌파 이후에 처음 오면 이게
만나는 시점이 길수록 만약에 60주선 돌파하고 한 3년 만에 처음 왔다.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근데 포스코는 1년 넘게 걸렸기 때문에 신뢰도가 결코 낮지 않고, 그럼 여기서 샀다가 밀리면 더 사고 더 사고 해서 60주선 회복할 때 팔아도 되고, 이거는 이제 무너질 때 생각하면 이래도 손해는 안 볼 것이다. 근데 여기서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면 오히려 지금은 좋은 매수 자리다. 진절머리가 난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당장 올라가진 않을 거고, 그러면 더러워서 팔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만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신원, 신원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 중인데, 신원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 김무성 테마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른 거하고 엮였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테마 관련돼서 내용을 찾아보면, 어, 신원 종합개발인데 이거는, 신원은, 예, 그러니까 신원 종합개발이 윤석열 관련주고, 그리고 신원이 김무성 관련주고. 예. 근데 사실 김무성과 지금 대선에는 전혀 뭐 연결점을 찾을 수 없으니까 이게 왜 올라가는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딱히 뭐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나라고 하면, 예, 그나마 실적이 조금 옛날보다는 나온다, 뭐 그 정도? 예,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올라야 되느냐라고 하면 또 아니니까 딱히, 예, 이유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모를 때는 뭔가 뚜렷한 이유가 나올 때까지 보유를 하는 게 정석입니다. 또 그런데 그렇게 보유를 할 만큼 뭔가 안정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따져보면, 또 안정적이지 않으면 또 조금씩 덜어내 가는 게 맞는 거고. 예. 근데 큰 틀에서는 이유가 나올 때까지는 봐야 되고, 그 사이에 뭐 믿음을 가질 만한 종목이 아니면 조금씩 챙겨가는 게 맞고, 뭐 그 정도, 예, 그 정도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본업이 뭐 딱히 좋아지는 건 있지만 지금 주가를 설명한 만큼의 어떤 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봐야 될 게 네이버, CJ부터 보겠습니다. CJENM. CJENM은 최근에 SM 인수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올랐는데, 큰 틀에서 60주선 지지받고 방향을 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타격을 보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부진했고,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가는 과정에서 뭔가 바람직한 주가 변동이야 단기간에는 모르는 거지만, 바람직한 방향성을, 그러니까 수혜를 보는 부분만큼의 어떤 방향성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고, 예전에 제가 유튜브 하기 전부터 말씀드린 거지만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SM이든 이런 것보다 CJEM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국의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접수를 할 만큼 굉장히 어떤 잠재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아마 일부러 안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주 신사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CJ가 자체적으로 뭔가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고 이렇게 되면 대기업이다 보니까 재능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다 몰릴 건데, 그냥 굳이 기존의 업체를 아주 좋은 가격에 사준다라는 것은 내가 이 시장을 접수할 수 있지만 신사적으로 접수를 하겠다, 이런 신호를 볼 수 있고, 이게 산업 전체로 보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CJ그룹으로 보면 뭐 한 1, 2조 아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대신에 산업 전체가 아주 좋아지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실적도 개선될 거고, SM이 연결로 잡히고, 현재 CJEMN의 어떤 그 인프라와 SM의 인재풀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당분간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빅히트
그러니까 하이브하고 비교해도 CJ가 훨씬 낫다라고 볼 수 있는데 CJ EMM 자체로만 보면 게임 사업에 대한 어떤 실적 반영이나 이런 걸로 이제 겨우 적정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비싼 종목이 아닙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올랐던 부분도 있고. 근데 하이브를 보면 네, 하이브는 지금 상장 초기 가격에 근접하고 있는데 과연 이럴 만한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고 보면 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선택을 하면 하이브, 단기적으로는 하이브가 더 화끈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CJ EMN이 훨씬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여러 기업들과 지분 교환 형태로 계속 엮여 있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카카오랑 달리 그 카카오처럼 오버슈팅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회생의 어떤 가능성은 조금 남아 있고 아직 60주선을 건드리지 못했는데 60주선이 장기간 한번 통과하고 조정받고 장기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지력이 강한 상태다. 근데 오버슈팅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 차례 더 뭔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엔터 쪽으로 해서. 특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지닐 만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존 업체를 인수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좀 속도를 낸다면 시장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 큰 덩치가 뭐 엔터 업체들 작은 거 한두 개 인수한다 해도 1,000억, 2,000억을 쓰는 건데 이걸로 60조 원짜리 회사를 움직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효용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는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더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뭐 SM 인수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관심을 받는 부분은 그나마 좀 하락의 강도를 줄여주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60주선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이 거래량으로 이미 고점에서 충분히 털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예측 가능합니다. 여기서 털고 또 여기서 또 털고 이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물량 투하 고점에서 그러면 여기서 다시 올라가려면 이 물량 물려서 있는 사람들 다 받아가야 되는데 이 시가총액 60조 원 기준으로 거래가 굉장히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밀어 올리려면 6조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게 시장에서 과연 조달이 돼서 투입이 될 거냐라고 보면 다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둘 다 플랫폼 기반으로 하지만 네이버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네이버는 공생을 택하고 있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혼자 먹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뭐랄까 생존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래서 카카오가 네이버하고 좀 차별화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일시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관련해서 관심을 받지만 차별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마트가 단기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했습니다. 3중 바닥인데 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3중 바닥이면 집을 팔아서 주식을 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맞아가고 있기는 한데 뭐 그럴 만큼의 어떤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아주 뭐 싼 건 아니니까 세기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기형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요 세기형이 그냥 파동만 똑같이 나오더라도 더 큰 파동을 만드는데 요 다른 온라인 업체들하고 비교하면 이마트는 오프라인이 강하기 때문에 위드 코리아가 됐을 때 오프라인 매장의 어떤 매출 개선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보강을 했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좋아진다면 그게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인데 요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잘 나오느냐 그리고 방역이 풀리는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관심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거기다가 요 코로나 이후에 보시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낙폭이 컸었고 코로나까지 그리고 지금 충분히 하락하고 충분히 기간 조정 거치고 이제 방향을 만드는 하락 추세 없음, 상승 추세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니까 이 파동이 점점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다른 쇼핑 관련 종목들에 비해서는 선방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